안녕하세요. 제1고 3학년 친구들 여행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방구석 지리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요.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찍은 사진인지 혹시 예상이 되나요? 아마 사진 속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지역은 몽골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6배나 넓고요. 인구는 한 3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아요. 특히 양, 소, 그리고 말과 같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특히 양고기가 아주 맛있기로, 그리고 양고기가 유명하기로 한 나라입니다. 특히 몽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비 사막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징기스칸, 이 유명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은데 교통수단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직까지 경제 개발이 좀 되지 않은 국가다 보니까 뭐 지하철이라든지 기차라든지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 몽골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패키지 여행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이동하긴 어려워요. 마음 맞는 친구들 또는 몽골로 여행하는 친구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패키지로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가이드와 그리고 운전자와 함께 몽골 여행을 갔었는데요. 몽골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 여행과 관련된 명언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 한 페이지만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통해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 그리고 어떤 치유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행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 같을 정도로 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여행을 갈 것이냐 생각해야겠죠. 바로 여행이 우리가 왜 떠나는지, 어디로, 무엇 때문에, 얼마나 떠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가셔야 조금 더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볼게요. 선생님의 인생 여행지였던 제주도 한라산 여행을 예로 여행의 종류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주도 한라산을 떠났던 이유는 계속되는 이 시험에 대한 실패, 그리고 힐링을 하기 위한 거였죠. 바로 레크레이션과 관련이 있고 국내 여행이죠. 국내 여행이고요. 제주도라는 도시지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2박 3일 갔으니까 단기 여행, 그리고 제주도를 가기 위한 비행기를 탔고요. 선생님은 패키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항공권을 결제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맛집도 선생님이 찾았거든요. 자유여행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가고 싶은 버킷 여행지 바로 프랑스인데요. 이 프랑스는 선생님이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떤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프랑스로 가고 싶은 이유는 그 프랑스 센강, 거기 앉아 그 유유자적함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에펠탑 아래에 있는 그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아서 약간 와인을 마시면서 피크닉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서 좀 배우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레크레이션과 교육 여행을 동시에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해외여행이고요.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시 센강과 공원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인문환경도 관련이 있겠죠. 선생님은 한 10일 정도 가고 싶기 때문에 이는 완전 장기라기보다는 약간 단기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프랑스 안에 있는 도시를 이동할 때도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철도. 이런 것들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항공권과 교통수단, 그리고 숙소, 그 다음에 뭐 맛집, 뭐 박물관 티켓 이런 거 선생님이 전부 다 결제하고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자유여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여행의 종류로 여행을 갈 것인지 계획을 꼭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교과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의 종류. 여행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 여행의 종류에 따라 얻게 되는 경험도 달라진다. 여행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유익한 경험을 위한 것인지, 자연환경인지, 인문환경인지, 교통수단에 따라서도, 여행 기간에 따라서도 여행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이 여행의 종류에 따라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행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떤 여행을 주로 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과거 여행 5개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옛날인 기원전 4세기경으로 먼저 가볼게요. 기원전 4세기경에 유행했던 여행은 식도락 여행이라고 합니다. 가스트로노비아라는 여행인데요. 이 이탈리아나 이런 로마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바로 이런 와인이죠.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먹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각 지역에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식도락 여행이 유행을 했고요. 8세기경에 통일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승려, 해초는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면서 썼던 책 왕호 천추국전을 남겼습니다. 이 해초가 다녀왔던 이 왕호 천추국전을 바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슬람 지역의 문화의 모습이 소개가 됐겠죠. 역시 13세기에 여행가였던 마르코 폴로도 인도와 중국을 여행하고 동방견문록을 남겼고요. 이 책을 바탕으로 아마 이 미지 세계에 대한 어떤 문화,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한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에는 이제 탐험가들이 나오는데요. 콜럼버스나 이런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대륙과 나라에 대한 호기심, 이런 신항로에 대한 움직임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요,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유행했던 필수적으로 갔던 교육 여행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프랑스 사람들, 즉 프랑스나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필수적으로 가야 되던 교육 여행입니다. 어떤 곳으로 여행하느냐? 바로 문화나 아니면 교육, 역사 이런 예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여행인 거죠. 이런 그랜드 투어는 특히 예술가들의 필수 여행지였다고 합니다. 필수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랜드 투어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까지는 로마 문명이 그 이상적인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나 예술을 하려면은 로마를 직접 가서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그 세 나라에 있는 귀족들, 예술가들, 학자들이 어떤 예술의 본고장을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실제로 보고 눈으로,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죠, 굉장히. 일종의 수학여행이에요. 수학여행이나 유학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그랜드 투어라 그래가지고 17세기, 18세기 때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서양의 예술가들, 화가나 건축가들의 이력을 보시면은 그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 교육 과정에서 거의 모든 예술가들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어디 여행 갔다가 왔다가 등장을 해요. 예. 저희가 뭐 볼테르 같은 사상가나 괴테 같은 문호들도 그랜드 그렇죠. 투어를 다녀오면서 괴테가 원래는 낭만주의자였어요. 근데 로마 갔다 오고 나서 고전주의자로 180도 확 바뀌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줬네요. 네. 이 전통이 이제 그리스까지 가보자.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는 배 타면은 그렇게 아드리아에 건너면은 안 머니까 그래서 가서 직접 그리스 땅에 뿌리박고 있는 신전들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17세기 전까지 과거 여행의 특징을 보시면 주로 일반 시민들, 일반 그런 사람들이 가는 여행이 아니라 주로 소수의 상류층 중심의 여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을 떠나는 목적을 보면 종교적인,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영국 또는 프랑스 상류층들의 어떤 교육 여행, 이러한 여행의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반대로 오늘날은 조금 더 여행에 있어서 차별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혜택 그런 게 전혀 없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좀 자유로움이 더 많아졌죠.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행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판 그랜드 투어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까 그랜드 투어가 뭐였죠? 일종의 교육 여행이었죠. 뭔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 그런 여행인데요. 이 현대판 그랜드 투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갭 이어라는 여행입니다. 교과서에 이 갭이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지나가지 않고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해입니다. 즉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사이에 1년 동안은 간격을 두는 거죠. 갭을 두는 거죠. 이게 바로 갭 이어입니다. 그러면 이 간격, 이 갭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활동 등 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 나가는 거죠. 이 갭이어가 처음으로 실시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갭이어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2011년 한국 갭이어라는 사회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체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갭이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그 간격 사이에서도 아직 내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성인들도 이 갭이어 기간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 갭이어에서 이 갭이어 여행을 갔다 왔던 여행객들,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현재 이 갭이어가 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그 후기담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야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보고 혼자 얘기하고 전공을 살려서 지금 사실 이게 내 길이 맞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영화교육 공사 태국 요리를 중세시대의 문화적 인도 힐링 요가 실내
1년에서 4개월. 몰타 어학연수랑 대응인간자 무디아 의료봉사 필리핀 어학연수랑 그 프로젝트 다녔습니다. 시각권 그 찰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숨만 쉬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잘 하겠구나. 거의 스쿠버 다이빙하러 갔었어요.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자격증도 따고 두려움이나 내 한계를 하나 그래도 뛰어넘었다. 난 이거를 하고 싶어. 근데 그게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확장이 됐어요. 근데 진짜 환경 변화를 주면은 내가 몰랐던 나, 내가 알던 나 더 뚜렷하게 보이고 뭐가 좋고 싫고를 확실하게 아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개비어는 제가 뭐가 잘 맞는지를 찾아가고 약간 계획표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미래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내면의 저와 마주할 수 있었던 저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와 안 되돌아보면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네, 이렇게 자신의 진로와 그리고 적성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여행인 갭이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우리 아까 갭이어와 관련되어서 선생님이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강의에 한국 갭이어 대표가 나와서 이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행에 대한 의미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